워킹맘, 예비맘, 전엄맘, 임산부, 이 세상 모든 맘들을 위한 맘이 가는 대로 맘에 쏙 드는 국내 최초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맘맘맘 시작합니다. 선생님, 에디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네. 인사.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류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봄쌀 에디터입니다. 선생님, 네. 우리 이게 웬일입니까? 오랜만이네요. 네. 저희 시즌2예요. 지금 저희 1기가 30회가 나갔었죠. 네. 근데 저희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열화 같은 성이? 네, 열화 같은 성원. 열화 같은 성원이 있었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제가 뭐 하는 애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에디터입니다. 여기 지금 맘맘맘에서 기획자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죠. 총괄자이고 네. 또 봄쌀 그쵸. 이야기도 될까요? 봄쌀님이세요. 그래서 봄쌀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랑 소통도 하고 있고 또 책을 주로 육아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보면 서로 소개시켜주는 뭐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얘기하기 좀 힘드실까봐. 근데 굉장히 능력 있는 에디터고요. 아무튼 선생님께서는 저는 산부인과 의사고요. 뉴 임신 출산 대백과를 직접 쓴 저자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연으로 만나서 맘맘맘이라는 팟캐스트를 지난번에 시즌 1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시즌 1이 끝나고 제가 성대결절을 했어요. 네. 목소리가 안 나와서 조금 좋은, 예전에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되게 좋은 목소리였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진짜로 매력적인 목소리였는데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아서 중간에 하다못해 제가 진료도 쉬었었거든요. 일을 잠깐 쉬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목소리로 조금 전달을 못하는 점 죄송하지만 또 이 목소리도 듣다 보면 매력적인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보이시한 게 그런 얘기는 스스로 하지 마세요. 그래요? 보이시하지 않나요? 보이세요. 이게 괜찮아요. 누구 창법이냐면 구름이에 나오면은 삼놈이 창법이에요. 아주 아리따운 여자가 남자같이 말하는 네. 그 발성으로 얘기를 할게요. 아니 요새 박보검한테 그렇게 빠져있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한동안 목소리 때문에 우울했는데 구름이의 박보검을 보면서 삶의 희망을 찾았고 구름이에 나오는 그 희망마저 찾았습니까? 삼놈이 발성을 보면서 저거 내 목소리인데? 저 여잔데 이렇게 남자같이 내는 목소리 저거 내 목소리인데? 박보검이 좋아하네? 이러면서 다시 팟캐스트를 할 용기를 찾았답니다. 네. 시즌 1 이후에 네. 어떤 뭐 주변의 반응 뭐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그 우리 디프리에서 술자리에서 찍었던 호흡 동영상. 아니 제 산모분들이 저한테 나중에 미리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기 낳고 나서 제 손을 탁 잡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출산 동영상 봤는데 그거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고 가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저희 그 출판사 블로그에도 올려놨잖아요. 근데 거기 댓글이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힘주기 너무 잘한다고 간호사들끼리 수군대고 아니 저 산모는 왜 저렇게 호흡을 잘하고 있어? 막 그런 거 막 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대요. 그리고 막 2번 만에 힘주고 나왔어요. 3번 만에 힘주고 나왔어요. 해서 그거 정말 류지연 호흡법으로 어디 특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류지연 호흡법? 아무튼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좀 그립더라고요. 맘맘맘 식구들이. 맞아요. 보고 싶고 뭔가 이분들을 위해서 또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왔고요. 이제 조금 더 맘맘맘 예전에 했던 내용과 함께 우리 이제 예비맘이나 지금 임산부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나 이제 전엄맘 모든 엄마들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즌2를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이게 길게 갑니다. 맞아요. 반응이 없으면 그죠. 네. 반응이 없으면 이 방송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나갈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영상을 같이 찍고 있죠. 맞아요. 좀 어색하죠? 시선 처리하기가 힘드네요. 그러네요. 저희 원래 골방 같은 데서 막 수다 떠는 방송이었는데 지금 뭔가 좀 어색해요. 하지만 영상으로 일단 남기게 되면 영상으로 보는 게 더 편한 컨텐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영상은 영상대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우리 방송은 또 음성 방송대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닥터류 알려주세요. 이 코너 그리웠죠? 아, 그리웠어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 너무 가식적인 말투 아닙니까? 진짜로 재밌었는데 이 발성법이 감정 표현이 잘 안 됩니다. 네. 아니 저희가 시즌 1 때 워낙 다양한 주제를 다뤘었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주제가 남았나, 우리가 말하지 않은 주제가 뭐가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죠. 맞아요. 근데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알았죠? 네. 웨딩 검사.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웨딩 검사. 웨딩 검사예요. 이 검사를 어떤 분들은 웨딩 검사 또는 임신 전 검사 또는 뭐라고 산정 검사. 그죠? 산정 검사 아니에요? 산정 검사랑은 조금 다르고 임신 전 검사 또는 웨딩 검사라는 건데 흔히 병원에서 이제 웨딩 검사라는 카테고리로 이름을 많이 붙여놨는데요.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결혼하면 첫날 밤? 아니. 결혼하면 딱 바로 이제 쌤, 꽁 타세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애기 언제 가질 거니 가족 계획에 대한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2세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근데 요새는 뭐 다 혼수?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많지만 요새 워낙 이제 스마트하신 분들은 계획적으로 아기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결국에 웨딩 검사라는 거는 웨딩에 이어서 결혼에 이어서 2세를 계획할 때 아이를 가져야 될 때 과연 우리 엄마가 아이를 가져도 될 정도로 건강한지 알아보는 검사가 웨딩 검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웨딩 검사 항목을 조금 짚어볼게요. 네. 뭐가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일단은 여자가 이제 또는 이제 기본적으로 건강한지 여성 부인과 쪽으로 그런 기관이 건강을 해야 아이를 잘 가질 수 있고 아이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이제 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자궁경부암 검사예요. 네. 산부인과 검사의 기본인데요.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을 해서 경부에 혹시 나쁜 병은 없는지 확인을 해주고 초음파로 자궁과 난소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해줘요. 물론 그걸 확인하면서 생리할 때 뭐 생리는 규칙적인지 생리할 때 생리통은 없는지 생리양에 문제는 없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균 검사예요. 무슨 이제 균이요? STD라고 표현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성적인 접촉에 의한 균 감염 그런 균이 있으면 질염도 유발하고 자궁경부염도 일으키는데 골반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조가 안 나와서 설명하기 좀 힘든데 질이 있고요. 이게 자궁이고 옆에가 난소가 있는데 자궁경부에 염증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균은 타고 올라가요. 타고 올라가서 자궁이랑 옆에 나팔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막 심한 경우는 고름 같은 거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고름이 만들어지면 뭐 열도 나고 치료도 해야 되지만 문제는 그 골반염이 오래되고 만성화가 되면 그 끈적끈적한 고름이 있던 자리에 유착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나팔관이 이렇게 움직여야 정자랑 난자가 만나서 잘 아기가 생기는데 골반염이 생기면 그런데 염증이 있으면 막 끈적끈적한 고름이 끼니까 유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데가 들러붙어요. 그래서 나팔관이 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처로 인한 반응이 생기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골반염은 나중에 난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균 중에서는 초기 자연유산이랑 또는 조산이랑 관계되는 균이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균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산부인과에서 하는 밑에 안검사, 초음파, 균 검사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하게 돼요. 피 검사는 왜 할까요? 피 검사 왜 하죠? 풍진? 그렇죠. 어머. 맘 하고 나니까 완전 반 의사가 반 됐어요. 의사입니다. 반 산부인과 의사인데 풍진 딱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웨딩 검사는 건강한 여성인지 또는 아이를 가져도 되는 건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기를 가졌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을 때
산모가 걸리면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염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풍진, 에이즈 매도, 수두, 비형 감염이에요. 이런 균에 대해서 지금 안 걸렸는지 확인을 해주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안 걸릴 수 있는 방어력이 있는지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풍진은 어렸을 때 나라에서 주사를 맞춰줬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로 다짜고짜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내가 풍진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체가 없다는 거는 면역 방어력이 없으니까 당신은 풍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신 중에 풍진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주사를 맞는 거고 1개월간 피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형 간염도 마찬가지예요. 안 걸려 있으면 아기 갖는 데는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방어력이 없으면 주사를 맞아야 되고 수두도 많이 요새 은근히 많거든요. 수두 항체가 없으면 미리 주사를 맞아서 임신 중에 내가 안 걸려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런 검사고요. 그 외로 일단은 빈혈이 없는지 봐야 돼요. 빈혈은 여성의 기본이고 빈혈이 있으면 아이도 잘 안 생기고요. 여자들한테는 생리를 하기 때문에 여자는 빈혈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정해야 될 빈혈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또 뭘 보냐면 갑상선 검사도 많이 봐요. 갑상선은 이제 보건소 항목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 항목에는 빠져 있는데 보통 산부인과에서 많이 권하는 이유는 갑상선의 그런 기능 저하라든지 항진이 동양인한테는 굉장히 많은데 저하가 있으면 배란 장애가 오고요. 항진이 있으면 초기 유산이랑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항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 외로 뭐 원하시면 비타민 D 영양 상태를 보는 검사를 한다든지 또 뭐 콩팥의 기능이 나쁘진 않은지 이제 콩팥 기능을 보는 검사도 해보고요. 소변 검사로 단백뇨라든지 콩팥 기능과 당뇨를 체크해보는 검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메인 팩트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혈액 검사, 감염병 그거랑 빈혈이랑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안검사, 초음파, 분비물 검사가 진행이 돼요. 네,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제가 얘기를 되게 잘해야 될 건데 언제 우리가 피임을 한다고 그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언제 내가 아기가 생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가임, 임신 가능하다면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미리 해둬도 됩니다. 해도 나쁠 건 전혀 없는 검사예요. 하긴 해도 나쁠 게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조금 비싸요. 경제적인 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아이를 계획하기 6개월 전에는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기를 갖고 진짜 철저히 피임을 할 거다 그러면은 일단 이 검사를 언제 할지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안검사랑 초음파 분비물 검사는 아이 갖는 거랑은 또 별개로 그냥 여성 자체로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해두면은 좋은 검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주기적으로 좀 하는 게 그렇죠. 좋아요. 성인이 됐고 성생활이 시작이 됐고 또는 성생활이 시작이 되지 않았더라도 여자로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검사입니다. 그거는 꼭 아기 가지려고만 하는 검사가 아니라 기본 검사인 거고요. 아까 제가 말한 비형 간염, 에이즈 매도, 풍진, C형 그 수두항체는 이제 조금 임신이랑 관련되는 검사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뭐 어디 산부인과 가서 저 웨딩 검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럼요. 아 진짜요? 산부인과 가서 결혼 예정인데 기본 검사 받고 싶습니다. 아 기본적인 검사를 좀 받고 네네. 싶어요. 저는 아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생리하는 역을 보고 기본 검사만 할 수도 있고 생리 패턴이 조금 안 좋으면 다른 검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보건소에서도 이런 검사가 있나요? 네, 해줍니다. 보건소도 가도 되고 뭐 산부인과 가셔도 되고? 돼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네. 남자분들이 미리 뭐 검사하는 그런 건 없나요? 남자 웨딩 있어요. 검사. 아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저희도 있는데 저희 병원도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 웨딩 검사는 아이를 갖는 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이를 갖는 몸은 아니니까 남자 웨딩 검사는 그냥 이제 부부가 돼서 이제 둘이 이제 합법적인 성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활발한 성생활도 하게 되고 하나의 가장이 되는데 어떤 부인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균은 없는지 그런 감염병은 없는지 아빠 몸이 건강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검사는 이제 뭐 에이즈 매독, 비형 간염 이게 기본 검사인 거고요. 그 다음에 분비물 검사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꼭 해야 될까는 아직은 의문이 드네요. 여자가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치료를 받아도 늦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남성 웨딩 검사는 일단 그냥 건강검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계획 임신을 하고 있으면 그 웨딩 검사는 좀 무조건 한번 기본적으로 해보는 게 좋고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나는 임신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 굳이 검사 이외에 뭐 더 활발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내가 아기를 가져야겠다 네. 큰 결심을 하면 일단은 엽산을 사셔야죠. 아, 그렇죠. 엽산의 중요성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아기가 만들어지고 세포 분열이 활발할 때 그 네. 세포 분열이 이렇게 삐끗 어긋나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네, 네. 근데 임신 4, 5주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임신을 체크하는 게 주로 6, 7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획을 한다면 적어도 한 3달 전부터는 조금 널널하게 미리 시작해두는 게 중요한 시기에 엽산에 노출될 수 있게 엽산이 네.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을 계획한다면 아무래도 폭주는 하시면 안 되죠. 폭음은 만들어졌던 아기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폭음 되고요.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좀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임신한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아기가 언제 잘 들어서냐면 엄마가 편안하고 건강하면 잘 들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없어야 되고 호르몬이 분비가 왕성해서 엄마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살이 적당히 이렇게 포동포동 이렇게 뭔가 건강한 느낌이 날 때 아기가 딱 들어서는 건데 그러려면 밤에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해주고 막 활기차게 살고 맞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네. 그렇게만 되면 임신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네. 오늘도 역시 아주 설명을 깨알같이 잘해주셨네요. 이 목소리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매력적이지 않나요, 보이 씨?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박보검이 사랑에 빠진 목소리 아닙니까, 이게? 쌤, 저 진짜 큐시트 던지고 싶어요.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저희 넘어가야죠. 네. 10분 육아 상식. 선생님, 네. 10분 육아 상식 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맞다. 10분 육아 상식. 저만 할게요, 그냥 앞으로. 저 네. 시즌 2를 앞두고 저희가 사람들한테 의견을 많이 받았죠. 맞아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궁금하냐, 어떤 걸 보완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육아 정보를 많이 넣어달라. 이제 저희 맘맘맘 들었던 임산부들이 다 엄마 됐어요. 지금 육아맘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뿌듯합니다. 진짜 저희가 키운 것 같죠?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그분들 이제 지금 육아 막 너무 시작해서 신기해요.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좀 버라이어티한 생활을 겪고 있을 텐데 저희가 그래도 좀 더 좋은 정보를 주면서 좀 더 쉽게 육아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죠. 육아가 조금 더 카더라 통신도 많고 여기저기 얘기가 너무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조금만 더 명쾌하게 네. 물론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육아 상식 코너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 코너는 사실 뭐 저희조차도 카더라 통신에 이렇게 그럼요. 휘둘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본적인 그 토대가 되는 그런 책을 한 권 선택을 해서 같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그걸 중심으로 좀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 정보도 좀 그러니까요. 공유를 하고. 그래서 닥터 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라 바쁘다기보다 너무 멀리 사셔가지고 이 책 보여줘도 되나요? 책이요? 아, 책을 똑똑 닥터 아기 진료실이라고 파란색 책인데요. 네네 책을 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레퍼런스가 있는 방송입니다. 아무튼 얼마 전에 그 치약 때문에 난리 났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우리가 가습기 너무 무섭죠. 가습기 기사만 나오면 보고 저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뭐 우리 아이가 어쨌어요 막 이런 너무 막 하는데 그분의 엄마 아빠도 그냥 저희 같은 똑같은 엄마 아빠였고 그냥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 했던 행동인데 너무 무서운 결과가 왔잖아요. 정말 소름 끼치는데요, 얘기하면서도. 근데 치약에도 그런 성분이 있다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애기도 치약을 맨날 먹어요. 맛있다고.
제인이 다른 맛있는 걸 좀 챙겨주셨어요. 아니 맨날 제가 한 번은 딸기 맛, 한 번은 청포도 맛을 사주니까 애가 쭉쭉쭉 빨아 먹습니다. 그래서 막 양차러 가자 이러면 야호 막 이러면서 신나게 가는데 먹으려고 치약을 먹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사실 치아가 한 몇 살 때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개인 차이가 굉장히 많죠. 민결이는 좀 굉장히 빨리 올라왔어요. 언제 올랐나요? 걔는 100일 무렵부터 이렇게 이가 났었어요. 저희 아기는 8개월. 6개월이었나? 되게 느렸어요. 네, 그때 아이가 아랫니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는 거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맞아요. 이가 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되게 많이 궁금하시는데요. 맞아요. 그거를 약간 완전 정확하다기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가늠을 해보면 좋다라는 게 아기 개월수 빼기 6. 그러면 8개월 애기다. 그러면 한 2개 정도. 맞아요. 빼기 6이니까. 그러니까 민규는 좀 빨랐던 거겠죠? 조금 빨랐던 편인데 평균적으로는 한 6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식 시작할 때쯤 되면 한 5, 6개월쯤이겠죠. 애들이 그쵸. 간질간질간질하면서 간질간질간질. 어디부터 나오냐면 아랫니가 나와요. 너무 귀여워요. 그러다 윗니가 나오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아이를 안 키워보신 분은 윗니부터 나올 것 같잖아요. 토끼처럼. 근데 아랫니부터 올라옵니다. 아랫니 2개가 올라오고 네. 그 다음에 위에 2개가 올라와서 착착착 토끼예요. 네. 근데 올라오는 순서나 이거는 아이마다 다 달라요. 맞아요. 아이마다 다 다르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양치질을 언제부터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언제부터 시키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한 5, 6개월 이유식할 때도 시켰지만 그 전에도 애기 우유만 먹고 그냥 두니까 백태가 끼더라고요, 혀에. 그래서 수건으로, 가지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줬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이유식 먹고 뭐 이렇게 시작하면 가지 수건으로 잇몸을 이제 마사지 해주듯이 맞아요. 이렇게 좀 닦아주면 좋고 아니 그러면 치약을 가지고 칫솔질은 언제부터 시키면 좋을까요? 그거는 아기 이가 어느 정도 났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가 나기 시작하면 치아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은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아랫니 2개, 윗니 4개 나오고 나서부터는 부드러운 칫솔을 시도를 했거든요. 언제 시도하셨나요? 저도 그 정도에? 예. 보통은 아기가 이유식을 시작을 하고 음식을 먹는 게 조금 더 많아지는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는 양치질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치발기처럼 생긴 그런 칫솔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뭐 치약을 묻히기가 좀 그렇다 하시면 그냥 그걸 가지고 이제 친해지는 과정을 겪으세요. 너무 다짜고짜 얘 딱 잡고 이렇게 막 닦으면 어떤 애기도 싫어하고 사실 양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그 손가락 칫솔을 제일 먼저 샀는데 저희 애기가 탁 넣으면 자꾸 무는 거예요. 근데 엄청 세게 무는 거예요. 엄청 얘가. 아프죠. 작정을 하고 물더라고요. 하지마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하지를 못했는데 또 그 요령이 있죠? 네, 맞아요.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치약도 조금 아기 때는 조금만 묻히면 되는데 권고사항이 미국 그 치과협회에서는 24개월 미만 영유아한테도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써라.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면 만 24개월 전까지는 아이가 스스로 양치도 못하고 그 양치한 걸 뱉어내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불소가 있는 걸 아기가 썼을 때 과연 아기 몸에 누적이 되는데 괜찮을까 엄마들이 많이 걱정을 해서 아기용은 시판되는 걸 많이 보면 불소가 안 들어있다 이렇게 선전하는 치약도 꽤 많아요. 하지만 최근에 2015년도인가요? 미국 치과협회에서는 일단은 불소가 아기 몸에 살짝 들어가더라도 그로 인한 악영향보다는 오히려 불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유치가 상하는 게 더 안 좋다라는 결론을 낸 거죠. 그러니까 무불소 치약은 입냄새만 제거할 뿐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닦아주면 냄새는 좋아지는 거지만 충치 예방 효과는 없다는 건가요? 없는 거죠. 아이들도 저는 아직 저희 애기가 24개월이라 모르겠는데 조그만 5~6살짜리도 이렇게 떼었다는 애들도 있고 많이 상하더라고요, 유치가. 많이 상해요. 그쵸. 그리고 특히 나중에 뭐 초콜릿이나 과자를 먹기 시작하면서는 되게 그렇고 이제 크면서는 뺀지 도망 다니죠.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좀 유도를 해보면 좋을까요? 저희 애기는 일단은 치약 먹는 걸 좋아해서 양치하러 가자 그러면 신나서 가거든요.
근데 자꾸 먹이면 안 돼요. 양치질을 넣으면 칫솔을 그냥 쭉쭉쭉 빨아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난항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서로 시켜주기. 엄마 이 할 테니까 너도 이 해봐. 그러면 아기들이 스스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성취감도 주고 엄마 이 닦아줘 이러면은 엄마 한번 이렇게 닦아주면 저도 이렇게 그때 닦아주고 엄마 한번 닦아주면 저도 한번 이렇게 닦아주는데 결국에는 저는 아기를 잡고 되게 안 좋은 자세죠. 아기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잡고 합니다. 손, 발, 다리를 이렇게 잡고 합니다. 감아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육신이잖아요, 쌤. 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좀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한테는 사실 좀 잘 설명을 해야죠. 양치. 그리고 제가 했을 때는 그 구글에 그 썩은이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다 썩은이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셨나요? 그걸 보여줬어요. 민결아, 치카치카 안 하면 이가 이렇게 새까매져. 근데 민결아, 지금 민결이 거울 봐봐. 거울 보여주고 민결이 이 엄청 하얗고 이쁘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처럼 돼. 이렇게 추명요법을 쓴 적 있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되게 잘하더라고요. 엄마, 그리고 자기가 그래요. 엄마, 썩은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본인이 또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좀 재밌었나 봐요. 그렇게 이가 새까매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좋네요. 해줘야겠다. 그리고 신랑 보고 해보라고. 아빠 봐, 아빠 이 이렇잖아. 아빠가 어릴 때 이를 정말 안 닦았대. 이렇게. 큰일이야, 이렇게요? 그러고 또 저는 또 다르게 써봤던 방법은 노래 불러주는 겁니다. 노래요? 네. 어떤 노래요? 노래 이거 좀 유명하기도 한데 사실 제가 좀 들려드리려고 유튜브에 이런 걸 좀 찾아볼 수 있어요. 호비. 호비 안 해도 볼 수 있나요? 저는 호비를 안 하거든요. 저도 호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화면 이렇게 볼까요? 호비가 양치하는 게 나와요? 노래예요. 강아지야. 어머, 이거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비, 이런 건데 호비 양치송? 호비 양치송으로 찾으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뭐 보여드릴 수 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쉽게. 그래서 이게 이런 노래예요. 치카치카 이를 닦자. 치카치카 이를 닦자. 이런 노래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근데 노래가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치카치카 인형이 있거든요. 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해보셔도 인형 좋고. 갖고 많이. 저는 콩순이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는 이런 장면이었고 위 아래 이렇게 나와서 그쵸. 트니트니도 그런 노래 있어요. 그 애가 입을 안 벌려요. 그 노래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치카치카송, 트니트니에도 치카치카송이 있으니까 그런 노래, 아기가 좋아할 만한 노래를 처음부터 같이 부르면서 놀이처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제 생각에는 숫자를 좀 아는 아이들은 뭐 1, 2, 3, 뭐 20까지 셀 때까지 해보자 이러고 뭐 이렇게 숫자로 세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건 제가 안 써본 방법인데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너무 막 싫어하고 그러면 모래시계를 좀 귀여운 걸 사가지고 2분짜리든 3분짜리를 사가지고 그동안 이탁해? 이거 봐봐, 모래시계 내려오는 동안 해보자, 엄마랑 누가 더 끝까지 잘하나 해볼까? 이런 거. 그것도 괜찮네요. 괜찮죠. 그리고 요즘 제가 쓰는 방법은, 지금은 이제 아들이 양치를 하면 자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양치하자 그러면 아니야 싫어 이러거든요. 그러면 양치하자라고 얘기 안 하고 양치컵을 2개를 사요. 해서 오늘은 이 컵으로 할까? 이 컵으로 할까? 이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엄마 난 노란 컵. 그러면 엄마는 파란 컵으로 할게. 이렇게 같이 치카치카를 합니다. 좋은 방법이 많네요. 그래서 많아요. 이제 양치를 시작한 엄마들이 많을 텐데, 불소가 제가 아까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불소라는 게 어떤 충치를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항암제에도 들어가고 테플론의 원료가 되는 중금속이에요. 중금속. 결국에는 원소 번호 9번인 중금속인데, 이게 많이 누적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고 애기들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저 같은 경우도 불소를 써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삼켜도 되는 불소가 안 들어가 있는 무불소 치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애기 이가 상할까 봐 걱정은 하는데, 일단 충치가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겠구나 하면서 그냥 저는 그거를 쓰거든요. 워낙 많이 삼켜서. 저는 저불소를 써요. 저불소? 네, 찾아보면 아예 그 함량이 다 치약에 나오거든요. 저불소 치약을 사서,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을 먼저 시키세요. 물을 이렇게 뱉는 연습. 그러니까 굳이 치약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한두 번 연습을 시킨 다음에 아 얘가 배틀 할 때 뱉는구나 하면 그때부터는 저불소로 좀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제인이가 너무 맛있는 치약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은 방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충치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일단 물을 많이 주는 거예요. 뭘 먹으면 뭘 먹고 나서 물로 이렇게 헹궈주라고 하죠. 그래서 네. 맹물로 꼭 헹궈주는 것도 좋고 제일 먼저 우리 엄마들 해야 되는 거는 밤중에 먹는 거 돌 지났으면 밤중에 애기 우유 먹이는 거나 수유하는 거를 최대한 낮에 많이 먹여서 밤중에 이제 자다 깨서 먹는 습관을 고치는 게 치아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중요하고 또 밥 먹는 애들은 밥을 먹고 있는 애가 있어요. 머물고 있는 애가 있죠. 안 삼키는 물고 있는 애. 그게 당 성분이 굉장히 많이 치아를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음식을 먹고 계속 이렇게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물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은 1시간이고 돌아다니거든요. 그게 이하에 안 좋아요. 그래서 먹고 나서 양치를 매번 못 시키면 물이라도 한번 헹궈주게 하세요. 물이라도 한번 헹궈주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되겠네요. 정 안 되면은 제가 한번 들었던 거는 어떤 분이 애가 한 2살 되면 불소 도포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전체를 도포를 네. 시키는 거예요? 아예 불소를 이렇게 씌워놓으면 충치가 안 생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90년대에는 굉장히 유행을 했지만 불소 자체가 유해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하는 게 충치에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그랬죠? 다음에 치과 선생님 한번 모실게요, 저희가. 저희 지금 아주 멋있는 치과 선생님 모시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서 아이 치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 모셔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요. 그럼 우리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때 아기 치아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되냐? 그렇죠. 막 혼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네 막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카더라 맞네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한번 다시 네, 치과는 그때 뭐 충치 관리, 뭔가 아이에 더 대한 자세하게. 뭐 유치랑 뭐 영구치 이런 발치에 대한 것도 해가지고 그쵸, 다시 그쵸.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육아용품. 이런 것도 있네? 네, 코너명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육아용품 어디까지 써봤니? 이건 같잖아요. 맞아요.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웬만한 육아용품은 써봤어요. 다 했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 꼭 필요한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시즌2는 좀 특별해야 되니까 아니 없어도 사는데 있으면 어머 이런 게 또 편하네 하는 것들만 고르러 근데 골라서. 네. 진짜 엄마는 정보력이라고 몰랐는데 좋은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알면, 그러니까 관심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놓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뭐 막 광고성이고 이러지 않아요. 다 저 돈 주고 산 거잖아요. 맞아요. 산 증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거예요. 너무 이뻐요. 액세서리인가요? 아닙니다. 뭐죠? 이게 뭐냐면요. 이게 미세먼지 측정 기기예요. 이게 반디아키라는 거거든요. 이름이 반디아키예요? 아니면 네네, 이름 반디아키예요. 아, 미세먼지 측정기인데 이게 제가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포털에 기사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보고 스토리 펀딩이나 약간 그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스타트업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거기 업체들 중에서 엄마들을 위한 뭐 이런 미세먼지 이런 맑은 공기를 아이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엄마들이 막 이렇게 글이 너무 멋있는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완전 반해가지고 그 기업의 스토리를 또 다 읽고 너무 좋아서 2개나 샀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펀딩 저는 이거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쵸, 저는 모르셨죠? 그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실제로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은 영유아가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한대요. 너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기관지가 안 좋잖아요. 중국 북경이나 뭐 그쪽에.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는 그냥 뉴스로 확인했거든요.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뭐 맑음이면 괜찮은데 안 좋은 날이면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막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기계가 휴대전화에 블루투스로 앱이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휴대폰에서 앱을 연동을 시키면 지금 현재 공기가 맑다 안 맑다 이게 되고 지금 그 지역에
그거 지역의 그 공기를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지역마다 공유가 되니까 그 지역이 그 정도구나, 이 지역 이 정도구나도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하지만 저는 아이폰을 씁니다만 이게 아직 아이폰이 안 돼요. 안드로이드만? 안드로이드만 돼요. 그래서 저희 신랑은 안드로이드를 써서 신랑 휴대폰에 연동을 해놨는데 곧 뭐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 애기랑 공원 나갔을 때 해보고 미세먼지 농도 안 좋으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되게 좋겠네요. 진짜 유용하겠네요. 너무 작아서 그냥 유모차에도 달고 다녀도 되고 사실 차에도 걸어놔도 되고 집 안에도 놔둬도 되고 그리고 집에 왜 그거 다 있잖아요. 공기청정기 쓰세요? 아니요. 그럼 집에 있는 게 뭐예요? 아직 안 쓰는데 이걸로 저는 한번 보고 공기청정기 쓰거든요. 근데 거기 쓰면서 이게 작동이 잘 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원리는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원리를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구멍으로 공기가 지나가는데요. 여기 LED 전구가 있고요. 또 밑에 그 램프가 하나 있는데 먼지가 많으면 빛을 이렇게 산란하는 그런 광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산란광이라고 하는데 광학 측정 방식인데요. 먼지가 많으면 그만큼 산란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그 산란광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서 여기 지나가는 공기, 유입되는 공기의 산란광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은지 적은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 있으면 여기 공기고 저기 있으면 저기 공기인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배터리가 오래 가나요? 이게 휴대전화 충전으로 하는 거예요. 어머. 여기 휴대전화기 충전기로 충전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괜찮네요. 계속 쓰는 거죠, 뭐. 고장 날 일은 별로 없겠네요. 아직은 던져보질 않았어요. 네. 제가 돈 주고 산 거라 아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협찬받은 건 아닌데. 협찬받은 건 아니죠. 제가 샀다니까요. 2개나 샀다니까요. 저는 진짜 하나는 이거 제 사고 친구에게 싶네요. 선물해서 쌤한테 선물할 걸 그랬네요. 저 주지 그랬어요. 쌤은 아직 그 안에 들어오진 못했네요. 제가 이런 것까지 하나 챙겨드리죠. 저희 얘기 이제 바깥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쌤은 돈을 잘 버시니까 하나 사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펀딩으로 해서 펀딩 중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아니 근데 너무 갖고 아이디어 있어요. 좋아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맘맘맘을 한다고 이 업체분한테 전화했잖아요. 해준대요. 우리 좀 도와준대요. 내 건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내가 우리 맘맘맘한테 내가 이거 좋아서 내가 추천을 하겠다. 어머. 근데 안 해주셔도 상관없다. 근데 한 3개만 협찬해달라. 그래서 우리 맘맘맘 식구들한테 선물로 주고 싶다. 흔쾌히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물 받는 거죠? 블로그에 저희가 청취 소감 한번 받아야죠. 옛날이랑 똑같네요. 네. 이기 듣고 어떤지 저희가 너무 반갑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 마음을 울린 그런 분들 3분을 찾아서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겠어요. 랜덤 아닌가요? 예전에는 랜덤이었잖아요. 예전 랜덤이었는데 이번에는 유쌤이 뽑는 걸로 할게요. 그럴까요? 그러세요. 그래서 왜 날 안 뽑았냐고 원망하면 쌤이 독박 쓰세요. 근데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 한마디 하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 가습기 피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피부에 닿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먹는 것보다 더 심해요. 우리가 차라리 먹는 게 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고 호흡기로 해서 폐로 직접 유입되는 게 굉장히 우리 몸에 인체에 많이 누적이 되는데 미세먼지를 너무 간과하고 살았던 것 같고 또 성인은 별로 영향이 없는데 영유아는 진짜 약해요. 아기들은 요만큼 이렇게 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아프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어서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미세먼지 많은 날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피하는 게 좋죠. 아니면 마스크 쓰고. 그래서 마스크 쓰는 거를 어색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직까지는 왜 이렇게 마스크 쓰면 병자처럼 보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또는 왜 이렇게 유난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왜 이렇게 유난이야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게 우리가 너무 그거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마스크 쓰는 게 유난한 게 아니라 미세먼지 많은 날은 엄마도 같이 쓰고 애기만 씌우니까 아기가 안 쓰죠. 같이 쓰면서 스스로를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좋네요.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경각심이 생기겠죠? 그렇죠. 좀 신경 쓰고 아주 신생아를 키우는 집에는 좀 정말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뭐 없어도 살겠죠. 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소개해주는.
아, 오늘 좀 히트 예감인데요? 아, 괜찮아요? 네, 이거 진짜 저한테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게 잘 돼도. 다만 저는 약간 이런 제품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몰랐는데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세 분께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타갈 수는 없겠군요. 세 분 행운이 청취 가길. 소감 잘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선생님. 네. 여기서 우리 1부는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우, 너무 목이 아프네요. 그러네요. 여기 미세먼지가 좀 많은 것 같죠? 여기 스튜디오에 아주 공기가 안 좋아요. 병원에 이비인후과에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이 이제 더 악화되겠어요. 아니에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네. 그러면 저희 2부에서는 또 더 재밌는 코너로 시작을 할 테니까. 네. 네. 저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워킹맘, 예비맘, 선엄맘, 임산부. 이 세상 모든 맘들을 위한 마음이 가는 대로 맘에 쏙 드는 국내 최초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맘맘맘. 안녕.